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은 잠시 줄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네, 비트코인 26,000불을 방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플 주도로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있다. 이거 어저께 뉴스예요. 어저께 뉴스. 그러면서 금요일 날에 잭슨홀 미팅을 주시해라라는 기사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리플이 어저께 잠깐 올랐다고 오늘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리플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리플이 크게 최근에 펌핑했던 이유는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승소 판결이 난 다음에 다시 리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락한 이유는 리플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눌렸었죠.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SEC가 항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한다 만다 얘기가 많죠. 이 항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약간 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플에 관련된 현재 여러 가지 그 언급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은 리플에 대한 언급이 83% 정도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리플에 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리플 지금 신규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리플 신규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빗썸도 적자 전환, 코인 거래소 상장 확대를 위기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원, 코빗, 코팍스 같은 경우가 다들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1위 거래소였던 빗썸 역시도 현재 영업 손실 34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도 최근에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래소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늘었을 때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죠. 근데 최근에 시장에 상당히 거래량이 죽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한정적이었고요. 또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거래소들에서 검은 뒷거래들이 있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상장을 할 때 상장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뒷돈을 받았던 것들. 요새는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거래소들이 뭐를 하고 있다? 거래를 하는 게 뭐라는 것이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라고 했죠. 가장 공격적으로 상장 확대하고 있는 것은 빗썸이다.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거래소들에서 코인들을 상패를 많이 시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패가 아니라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거래 종목을 늘려가지고 거래량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신규로 상장하는 코인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명확한 규제나 아니면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상장을 시킨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무더기 상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올렸던 뉴스들이 어저께 뉴스랑 오늘 뉴스랑 겹쳐지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요 기사가 또 하나 있었죠.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에서 서클 지분을 매입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클이요, 여러분 거래소입니다. 서클도 거래소예요. 예? 그리고 서클은 USDC 발행사죠.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서클의 지분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계속해서 뭐를 늘려가고 있어요? 본인들의 덩치를 늘려가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덩치를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거죠. 그리고 블랙록의 파트너 거래소로 코인베이스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덩치를 키워 놀면 놀수록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실제적으로 USDC 공동 대주주로 등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뉴스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 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리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리플은 초창기 애플 또는 에베스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린다 존스가 얘기를 했나요? 유명 재테크 저자가 지금 하락장에 리플을 매도하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이들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리플을 계속 보유하기를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비슷해요. 이건 리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폐되지 않고 살아남을 코인들, 어떤 코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주식시장의 초창기 때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코인을 상폐당하지 않는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엔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수익을 많이 봤죠.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투자, 한번 좀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무튼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가상자산은 금지보다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도박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봤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큰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큰 돈을 잃은 사람들도 많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했어도 코인판에서 돌고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재단에서 밝혔던 본인들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허위사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더럽혀졌었는데요.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요. 금지보다는 규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에서도 또 많은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부터 이런 얘기가 많아요. 중국 금리 인하에도 수출 회복 기대 어렵다. 실제로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근데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중국 증시는 다 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기가 힘들어요. 그도 부동산도 문제가 있고요. 현재 많은 이슈들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해주기를 다들 기다렸는데 인하는 해줬지만은 그게 하나마나 0.1%였나요? 하나마나 금리 인하를 해버렸죠. 그래서 실망 매물 오히려 터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금리가 인하되고 중국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경기나 아니면 주식도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져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막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한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에 있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움직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도 결코 현재 시장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네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두바이에서 운영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커스터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신탁, 수탁, 뭐 어떤 기업에서 돈을 자기들이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이 돈을 네가 알아서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나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만들어줘. 뭐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커스터디거든요. 근데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제 커스터디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디에서 현재 최근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냐면 두바이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활동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혜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판에 보면은 우리 중국 형아들 또 버거 형아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시장 끌어올렸는데 아주 빠진 형아들이 있죠. 큰 형님들이 있죠. 바로 두바이. 오일머니가 이 코인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두바이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한동안 중국계 쪽에 자금이 많이 끊겨 있었는데 이게 홍콩을 통해 가지고 중국계 자금들도 코인 시장에 슬슬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거 좀 안 좋은 뉴스예요. 네, 한주세 가상자산 투자 상품에서 700억 원이 유출됐다. 그 이유는요, 비트코인 ETF 심사 지연에 따른 실망 매물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유출된 자금이 740억입니다. 네, 코인 시장에 있어서 740억은 사실 여러분 큰 돈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740억원을 매도를 했다면 누군가가 그거를 매수를 해서 물량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건 엄청난 손해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 투자 상품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실제로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매수세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난 것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국이 아니라 미국발 악재가 또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열렸을 텐데 미 증시가 어떤지 잠깐 볼게요. 지금 미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나? 미 증시는 올라가고 있네요. 미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이슈가 있냐면요. 바로 또 셧다운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네, 셧다운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내년에 예산안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미국의 자산이 동결이 되죠.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은 뭐예요? 미국에는 정부가 돈이 없으면은 일단 뭐가 끊길까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예, 예산안을 오히려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돈을 얼마를 더 정당끼리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예, 찍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해갖고 찍어낸 만큼을 정부에서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 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서 현재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런 공포가 나왔을 때마다 결국은 하루 전날이라든지 긴급하게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간 적이 많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최근에 미국, 미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 리스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휘청거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득을 보는 나라가 있다. 어디? 한국이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이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 둔화와 신용도구 강등 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미친 영향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응? 라고 하면서요. 예, 중국의 경제와 실적이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년 전만 해도 헝다그룹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의 경기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번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변국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예, 이 같은 중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처로 한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누가? 골드만삭스에 있는 투자 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의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들. 근데 중국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자금들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건 흡사 2017년도에 비트코인 시장과 동일합니다. 2017년도 전 세계 거래량 1위 거래소가 빗썸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후옵이나 뭐 이런 OKX 같은 중국계 거래소들이 전 세계 거래량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중국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를 금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소에 있던 거래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그 밖에 거래소들을 통해서 대량의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이 일시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의 이런 경기, 실물 경기로 인해서 힘들어졌을 때 오히려 한국이 그 득을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뭐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현물 ETF가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상승하고 있다?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적극적인 매집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며 하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채굴자들이 적극적인 채굴 활동을 펼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 돌려드릴 때 이 채굴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채굴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다음 달 이사 갈 집에 그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도배를 새로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들도 코인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채굴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채굴 해시레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는 걸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있다. 이더리움 동안 가격 하락에도 이들은 예치율이 증가했다. 이건 뭐예요? 예치율은 바로 스테이킹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이 다음 달,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에 먼저 팔려고 금 거래소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금 같은 경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넣는다는 거, 예금을 한다는 겁니다. 스테이킹으로 놓고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쉽게 하락하진 않을 거다. 하락하더라도 나는 조만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응? 그러면서 이거죠. 두 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증가하면서도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가격이 저평가돼 있음을 의미한다.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집해야 되는 시기로 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뭔가 투자를 할 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그때가 뭐다? 매집할 시기다.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소리는 분명히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만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떤 뉴스가 있어요? 3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뭐를 만들었다? 가상자산 채굴센터를 설립을 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하락하다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3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가상자산 채굴센터 설립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가상자산을 채굴을 하게 된다면 당장의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반 시설을 닦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채굴을 돌리게 되다 보면은 채굴을 돌리자면 바로 갖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자한다는 소리는 앞으로 1년 뒤에 비트코인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 오만에서도 기억하고 있고 또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해시레이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애널리스트가요, 비트코인은 네 번째 상승장 초위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6년도에는 2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해당 차트 기준과 과거 상승장은 2013년, 2017년, 2021년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불장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바로 2024년, 2025년도 이때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전문가는 2025년부터 2026년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목표로 한 건 20만 달러예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은 비트코인이 4만 달러만 돼도 4만 달러만 돼도 엄청난 호재다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좋은 긍정적 뉴스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의 기사들도 보셔야 돼요. 하락한다라고 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시경제 압박받는 코인 시장. 쉽게 말하면 거시경제는 뭐예요? 우리의 실제 경기죠. 경기. 지난주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와 미국의 긴축 전망,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업계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 등 가격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거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기사에 답이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업계에서는 거시 경제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답니다. 의견이 나온다가 아니라 의견도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 오히려 비트코인에게 호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를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대변하는 기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사가 틀린 기사도 아니고 잘못된 기사도 아니죠. 코인이 올라가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KBW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요. 전 세계 코인 관련 네, 전 세계 코인 관련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가 음, 이제 한국에서 있어진다. 그리고 이때 누가 오냐 봤더니 뭐 이더리움 창시자, 폴리곤 창시자, 이 비탈릭도 온다고 하네요. 근데 비탈릭은 매년 할 때마다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임을 그때 코로나 하기 전에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지 19년 헷갈리네요. 2019년도네. 2019년도 할 때 갔었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도 비탈릭이 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비탈릭이 온다고 합니다. 요거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근데 비싸요. 이거 아마 사전 계약을 해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가면은 뭐 식사도 주고요. 중간중간에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 경험 삼아서는 가볼 만하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9월 3일인가 9월 4일부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관련된 거 이거 계속 나와요. 무디스에 이어서 S&P도 미국 중소은행 신용등급 하향시키고 있다. 예,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금융 위기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거죠. 미국의 금융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미국의 금융시장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에 있는 중소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도 현재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가 되겠네요. 네, 100만 크립토 유튜버 블랙록 올해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을 연출하고 있다. 네, 올해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은 모두 블랙록의 연출이다. 네, 이렇게 이 유튜버 얘기를 했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시작한 바는 올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후에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후 약 한 달 만에 언론에 등장해서 비트코인을 디지털금 글로벌 자산으로 표현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매매하도록 불을 지핀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블랙록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활발해진 게 사실이죠. 네, 그가 두 번째로 열거한 의견은 블랙록에 따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자 블랙록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록이 기존에 매집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는 덤핑을 수행해 비트코인 가격을 유발한 뒤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노렸다는 의견이다. 이것도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개인 유튜버의 주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긴 했죠. 근데 이거는 블랙록이 일부러 던진 거다. 왜? 개미들이 따라 붙으니까. 자기네들이 호재를 얘기했지만은 개미들이 너무 많이 따라 붙으니까 이 시장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서 개미 털기를 블랙록이 시전을 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토 로버가 세 번째로 나열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세일과 맞물린 블랙록이 저가 매집이다. 개미 털기를 하면은 개미들이 물량을 싸게 팔겠죠. 싸게 팔았을 때 뭐 한다? 블랙록이 바로 이 패닉세일을 노리고 비트코인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집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시장 출시와 비트코인의 상승장 시작이다. 예. 아직 1번, 2번, 3번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나오지 않았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죠. 역사상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호재입니다. 호재. 그리고 그 ETF를 상품을 출시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블랙록이라는 거, 이건 엄청난 호재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블랙록이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대형 기관급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이 한꺼번에 한 번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023년 8월 22일 오늘 준비된 뉴스들은 여기까지고요. 이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